캠핑장에도 좀 촘촘하게 화학무기 약품을 설치해놨습니다. 예, 2022년 10월 15일 지금 오전 9시 50분 경이고요. 지금 제가 이제 산책로에 조금 나왔고요. 지금 이 자살방지 요원들, 게이트키퍼 요원들이 지금 저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테러가 아주 너무 심한 상태입니다. 며칠 전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너네들을 잡기 위해서 트럼프와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네를 어차피 죽일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주 경기들을 일으키고 자기네는 죽지 않는다 이거죠. 자기네가 사람들을 독극물 테러를 하고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 죽인 사람도 있고 서서히 죽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처벌받는 거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테러가 너무나 심한데요. 지금 일단은 코에다가 화학무기 쏘는 걸 이제 굉장히 자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이제 벗고 생활한 지가 몇 개월이 되었는데, 지금 콧구멍에다 지금 화학무기 쏴서, 이렇게 찡하는 느낌이 들도록, 찡하는 느낌이 들면 그게 이제 코에서 뇌까지, 우리 사람의 코하고 뇌는 막아주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뇌로다가 직방으로 이 화학무기, 화학약품, 유독가스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콧구멍에다 쏘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 질소가스 플러스 불산 플러스 어떠한 화학무기일 텐데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은 다른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정광훈 목사를 나중에 만나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광훈 목사도 화학무기, 생화학무기 테러의 이제 피해자인데요.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런 건지 뭐 핸드폰이 다 해킹이 되어 있고 핸드폰, 컴퓨터 다 해킹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지금 며칠 전서부터 제가 이제 두드러기가 났는데요. 피부가 접히는 부분, 겨드랑이 이쪽, 그 다음에 무릎 안쪽, 그 다음에 허벅지 그 접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두드러기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당하는 테러가 있는데 목에 원래는 지금 목의 가장 가운데 부분 남자들 여자도 그렇게 목젖 있는 부분에 보통 독극 화학무기를 많이 쏴서 그 부분에 이렇게 무슨 속 안에 그 고름 같은 게 차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고름이라기보다는 딱딱한 거라서 짜면은 잘 안 나오고 이제 병원에 피부과 같은 데 가서 짜야 되는데 이게 이제 화학무기가 들어오면 몸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진물이 생겨서 그런 거고요. 귓속도 다른 때보다 굉장히 깊이 쏩니다. 이게 세게 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는 거겠죠. 깊이 들어가면은 고막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살방지 요원들 게이트키퍼 요원들의 이 화학무기 테러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갔었습니다. 이게 귀가 많이 아파가지고 너무 심하게 아파서 이제 가서 좀 치료를 하고 왔는데 지금 귀 속에도 다른 때보다 굉장히 얼마 전서부터 굉장히 더 깊이 들어가도록 세게 쏘니까 그렇겠죠. 그런 테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엊그저께는 이제 처음으로 당한 테러는 뭐였냐면 목의 왼편에 뭐 대동맥인가 뭐 정맥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커다란 혈관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굉장히 심한 굉장히 용량이 큰 어떤 화학무기를 쐈습니다. 쐈을 때 잠깐 제가 이 마비가 되는 듯한 느낌 쏴서 제가 잠깐
딱 이 목 있는 데가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굉장히 용량을 많이 굵은 걸로 쏴서 용량이 많은 화학 무기를 쐈다 이제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당했고 지금 2번 정도 당했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해서 목 왼편에 이게 대동맥인지 대정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굵은 혈관이 지나가는데요. 침샘 밑으로 이쪽에다가 대고 굉장히 화학 무기를 굵은 알갱이를 싸서 그 부분이 약간 목 있는 데가 마비되는 듯한 잠깐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죽으라고 심장에다 대고 계속해서 화학 무기를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90% 이상의 여자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두에다 쏘고 앞쪽에서 쏘고 그리고 뒤쪽에서 등 뒤에는 왼편에다만 쏩니다. 왜냐면 이제 심장에다가 쏴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어라 이제 이거죠. 그래서 그런 엽기적인 여러 가지 테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산책하러 오면서 음료수를 편의점에 들려서 이제 사가지고 오는데 편의점에 들어가면 이제 거의 천장에 약통이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편의점에 가면 항상 이제 수포제 같은 걸 많이 쓰이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을 하고 나오니까 편의점 그 바닥에서 전기가 많이 도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해질 용액 테러를 한 것인지 바닥에서 전기가 좀 심하게 느껴졌었고요. 편의점 앞쪽 그 나와서 앞마당 이쪽에서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총체적으로 테러가 너무나 극심하고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연결이 돼 있지 않고 고립돼 있고 가족들도 믿어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는 그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신체가 이제 많이 이게 화학무기가 많이 누적이 되면 무력화 상태로 몸이 이제 많이 힘들어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생각이 난 건데요. 며칠 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서 항상 버스나 지하철 이런 이런 대중교통을 탈 때 항상 화학무기 테러를 당하는데요. 이게 화학무기 수포제를 주로 이제 많이 쏘였었는데 버스 천장 바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 보면은 창문 위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 나오는데 뭐 이제 그쪽인데 그쪽에다가 이제 화학무기 약통들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대상자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원격으로 그쪽에서 이제 쏘는 것 같은데요. 엊그저께는 거의 다 화학무기, 화학약품, 스포츠 같은 걸 많이 쏘였었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레이저를 또 굉장히 많이 쐈습니다. 그러니까 버닝 레이저, 굉장히 출력을 높여서 시력을 많이 저하시키는. 그래서 이런 걸 당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레이저로 인한 눈의 손상은 몇 년 지난 후에 나오는데 황반변성, 그 다음에 실명에 이르는 치유가 안 되는 그런 심각한 질환인데 그렇게 되도록 만들려고 레이저빔 그 버닝 레이저를 이제 쏘였습니다. 그래서 버닝 레이저 같은 경우는 눈을 태운다고 해서 이제 버닝 레이저라고 하고요. 출력을 높여서 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를 때 버닝 레이저라고 부르고,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제 구입하시면 한 15만 원 정도면 웬만한 거 1.5W짜리 이런 거 살 수 있는데요. 그런 쇼핑몰에서부터 처음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2W, 3W, 4W, 5W로 출력을 높여서 판매를 합니다. 이제 가격이 약간 올라가고요. 그게 무시무시한 세상이죠. 그리고 애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애들은 거의 다 1인 1개씩, 한 개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다 자살방지 요원들이고요.
그래서 버스에서도 전기 충격기 그리고 레이저 포인터와 화학무기 테러 이런 걸 당하고 바닥에서는 전기가 또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바닥에 버스 바닥에서는 이제 그런 거 별로 못 느꼈었고 지하철이 버스보다 이제 테러가 더 심한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지하철은 위쪽에 천장을 보시면 환풍구 구멍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화학약품 따끔따끔한 걸 쏘이고 그 다음에 레이저빔도 굉장히 많이 쏩니다. 저는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고 눈을 웬만하면 이제 직방으로 맞지 않기 위해서 눈을 이제 좀 가리고 모자 챙으로 약간 가리는 편인데도 답이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하철은 환풍구 관도 많고 천장에 있는 환풍구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많이 심하게 쏘이고요. 그리고 바닥, 지하철 바닥에선 전기가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바닥 쪽에 전기 충격기를 대놨거나 아니면 전해질 용액 테러보다는 전기 충격기 이런 거를 지하철 바닥에 그 아랫부분에 설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총체적으로 보면은 화학무기, 화학약품, 유독가스 테러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버닝 레이저, 레이저 포인터와 그 다음에 전기 충격기 그리고 제세동 심장 충격기 등 이 모든 것이 군사 무기, 군사용 무기로 지금 원래 전쟁용 살상 무기들을 지금 이용해서 지금 국민들을 죽이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중장년층이고 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제 가해를 하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유튜브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살을 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뭐 정신건강 증진 사업 이런 걸 이제 검색을 해보면 자살 기도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본인들이 이제 많이 지속적으로 이제 추적을 하고 이제 감시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이가 없게 얘네들이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이제 유포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베란다 쪽 아파트니까 이제 베란다 쪽을 걸레로 닦고 있었는데 20층이니까 위험하죠. 층수가 높은데 맞은편 동이 저희보다 이제 높이가 약간 살짝 낮은데 거의 비슷한데 그쪽에 중학생 2명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틀을 걸레로 닦는데 그걸 찍어가지고 영상을 인터넷에 이제 올려가지고 뭐 일베 같은데 이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참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죠. 저는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그런 걸 자살을 기도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심장에 물론 염증이 어느 정도 있지만 얘네들로 인해서 생긴 질환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무슨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이러지 않고 지극히 건강한 그런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저에게 만약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보건복지부 하, 질병관리청 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 내지는 알바인 자살방지요원, 게이트키퍼 요원들의 소행이고요. 그들은 다름 아닌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저희 아래층인 19층 3호 19층 3호 그리고 그 옆집인 19층 19층 2호 19층 2호가 이제 19층 3호와 2호는 실장급 되는 집이고요. 그리고 항상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전 가족이 다 범죄자입니다.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돈독이 올라 있기 때문에 애부터 부모까지 전부 다 모두 다 같은 이 자살방지 요원을 하고요. 그리고 20층 4호 20층 4호는 저희 옆집이고 이쪽도 가족 전체가 자살방지 요원이고요. 그리고 또 6층 3호 6층 3호도 그렇고 그 다음에 8층 1호
8층 1호도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나가거나 들어올 때 망을 보고 많이 쫓아다녔고요. 그리고 차를 대고 차 안에서 이제 많이 쏘고 쏘는 걸 제가 또 직접 찍었습니다. 왜냐면 불사는 철판을 다 뚫고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9층 3호나 4호, 제가 얼굴은 아는데 정확한 호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짐작은 하는, 그리고 이제 제가 알지 못하는 가해자들도 많이 있겠죠. 왜냐면 대상자 한 명당 한 1000명 정도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피해자들이 누구를 만나거나 어디 가서 누구를 사귀거나 하더라도 90% 이상은 자살방지요원, 게이트키퍼 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재광 씨, 이 정반시의 대표 박재광 씨 판도라의 상자 TV를 보시면 되는데, 요즘은 영상이 거의 다 삭제가 되어서 네이버 카페 정반시로 들어가셔서 판도라의 상자 TV를 이제 클릭하시면 이제 정보를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도 잘 모르는데 저를 가해하는 그런 가해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살방지요원, 게이트키퍼 요원들, 같은 동에 사는 사람도.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지금 우리나라에 큐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큐가 누군지는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딥스들을 이번 달, 다음 달, 그리고 향후 30년간 전 세계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분의 2의 딥스들을 제거해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